지금 이 순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실물은 시장이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거든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려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재고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일시적 풍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AI 패권 전쟁,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중국의 전략적 자원 통제까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한꺼번에 은 시장을 향해 압박을 가하며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금에 쏠려 있는 그 뒤편에서 은은 훨씬 조용하고 폭발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은정제 생산량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첨단 산업에 쓰이는 은은 아무 은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순도 99.99%의 4N 등급, 이른바 4인 은이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려면 고도의 전기 분해 정제 기술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을 가진 생산 설비의 절반 이상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고순도 은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 묶어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고요? 2021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칩 하나 구하지 못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가전 생산 라인이 서고 기업들이 줄줄줄이 납기를 맞추지 못했던 그 혼란 말입니다. 그 공포가 이번엔 은 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망에 병목이 생기는 순간 산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가격이라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 폭등의 수혜는 지금 은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잠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때 금과 은이 그 자체로 화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종이 화폐가 등장했고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한 건 그 이후부터 원유였거든요.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로에서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로 교체되고 있고 가정의 난방과 취사 시스템도 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폐 권력의 무게중심이 원유에서 전기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막대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전 세계로 전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뭘까요? 바로 은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전기로 넘어가는 그 흐름 위에 윈이 정확히 놓여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18개 원소 중에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구리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 1위도 은이에요. 이 두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원소는 은뿐입니다. 그래서 상업계 입장에서는 은이 비싸도 쓸 수밖에 없어요. 대체제 자체가 없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고성능 반도체.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가는 모든 첨단 산업의 교차점에 은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은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2배 이상이거든요. 수천만 대의 전기차가 전 세계 도로를 채우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 한 대 한 대가 전부 은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 귀금속 투자를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 투자자가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 곳을 연락했는데 돌아온 답은 전부 물건이 없다였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물량은 정상 시세 대비 60%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160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한 곳씩 새로 지어질 때마다 그 내부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 수십 톤의 은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AI 시대, 전기 에너지 시대의 패권을 쥐려는 국가들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60%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품이냐고요? 공급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프리미엄은 꺼지지 않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물을 사고 싶어도 재고가 없고 그나마 있는 건 60% 프리미엄을 얹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해야 할 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 현물 ETF, 바로 SLV입니다. SLV는 금융회사가 실제 실물 은을 금고에 보관하고 그걸 기반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국제 은 시세를 가장 투명하게 반영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거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60%짜리 프리미엄 왜곡이 훨씬 덜합니다.
지금처럼 실물 수급이 완전히 막혀 있는 시기에는 SLV로 국제 시세 흐름을 추종하면서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SLV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공급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실물로 전환하는 전략과 함께 가야 합니다. SLV는 좋은 대안이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ETF는 종이 증서입니다. 경제 위기나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가 오면 실제 실물 가치와 펀드 가격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SLV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수급 불안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ETF 비중을 줄이고 실물로 갈아타는 흐름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실물을 손에 쥐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실물을 살 때는 무게가 큰 실버바보다 실버 코인이 낫습니다. 실버바에는 현재 터무니없이 높은 제조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게다가 큰 단위는 팔 때도 불리합니다. 처음부터 유동성을 고려한 단위로 진입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실버 코인으로 결정했다면 다음엔 어떤 코인을 살지가 문제입니다. 미국 조폐국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제 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게 붙어 있거든요. 대신 캐나다 조폐국의 메이플 리프나 호주의 캥거루 코인이 품질 대비 가격 면에서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귀금속상을 통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은을 사면 부가세 10%의 유통 마진까지 더해져 매수 시점부터 이미 약 20%의 손해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100만어치를 사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팔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코인샵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 위탁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부가세 부담 없이 도매가에 가깝게 거래할 수 있고 가짜 은 리스크도 줄일 수 있거든요. 비용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결국 수익률을 가릅니다. 진입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위탁 중개 플랫폼 시장도 매물이 거의 말라있고 호가는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조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공급이 조금씩 풀리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단기로 해소되지 않을지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은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광산 공급량이 산업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과거에 전 세계 거래소 창고에 쌓아둔 잉여 재고 덕분이었습니다. 그 재고를 조금씩 꺼냈으면서 부족분을 메워온 건데 이제 그 창고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충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은의 채굴 가능 수명이 향후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 가격 차트를 보면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립니다. 이걸 보고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변동성이야말로 대세 상승장의 신호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은의 역사적인 대상승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랠리 도중 3-40센3씩 폭락하는 구간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그 흔들림에 겁을 먹고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후 수십 배 폭등하는 장면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반면 버텨낸 사람들은 역사적인 부의 증식 기회를 잡았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는 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막혀 있고 재고는 바닥을 드러낸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격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덕목입니다.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귀금속 가치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금은 비율입니다. 금 한 돈으로 은을 몇 돈이나 살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은 그 비율이 8-90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금 한 돈으로 은 8-90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평균은 1:15였습니다. 1930년대, 1970년대 귀금속 대세 상승기마다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이 비율은 예외 없이 1:15를 향해 강하게 수렴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15까지만 돌아온다고 가정해도 은 가격은 지금보다 5배 이상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AI 혁명과 산업 수요 폭발까지 더해지면 이 비율이 15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은은 지금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수급 꼬임이 아닙니다. AI 혁명,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급 절벽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은 하나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적자, 바닥난 거래소 재곤, 10년 남은 광산 수명, 이 모든 조건이 맞물려 은 시장의 임계점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흔들림은 폭풍 전의 압축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